SNS 활용 전략과 또 트리플 미디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SNS잖아요. 그리고 모든 광고나 그 기업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TV, 라디오 광고보다는 이제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아니면 트위터 그리고 제일 강력한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온라인이라는 세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대면보다는 비대면의 그 상황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SNS를 잘 활용하고 또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 또 전략도 짤 수가 있거든요. 그냥 이 일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뭐 SNS에다 올리면 돼, 뭐 하면 돼, 이게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어떤 기조에서 어떤 시스템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전파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것은 이 트리플 미디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트리플 미디어 마케팅 효과가 어떤 것이고 소셜 미디어가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께 또 학습할 내용, 디테일한 것들을 좀 몇 가지 얘기를 한다면, 트리플 미디어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그것을 명확히 알고 가야 이 미디어도 그냥 소셜 미디어 라는 걸 통합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미디어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 종류에서 과연 트리플 미디어,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트리플 미디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트리플 미디어의 마케팅 효과가 무엇이고, 온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 그 다음에 페이드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전략적으로 우리가 또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 사람들을 또 동원할 수 있는지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또 세상을 바꾸는 소셜의 힘이라고 또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SNS라고 할 수 있죠. 그것들에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소셜 용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게 화면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우스가 마우스가 제게 지금 화면이 가리고 있어서 영상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 마우스가 화면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좀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데요. 네,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소셜 용어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소셜 네트워크가 있고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고 소셜 미디어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근데 인터넷상에서 개인 또는 집단이 하나의 인적 관계를 형성한 또 사회 구조를 만들고 사회 연결망, 인간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소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소셜 네트워크를 이루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 서비스들은 불특정 타인과 우리가 관계망을 통해서 구축하고 정보를 또 관리를 도움주는 서비스인데, 이용자들이 이를 통해서 기존의 인맥을 굉장히 강화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SNS인데요. 그 SNS를 통해서 우리가 전혀 몰랐던 사람들에게 친구 초대도 받고 친구 추천도 받고 또 친구
하겠다고 내가 또 신청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것도 구독과 좋아요도 누르고, 그 다음에 트위터 팔로우도 하고, 인스타 팔로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안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나도 모르는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거기서 맺게 되는 거죠. 온라인 상에서. 그렇게 되면서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갖고 있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그것들을 활용하고 또 이용되고 있고, 기존의 미디어, 그러니까 기존의 미디어 하면은 TV나 라디오 같은 미디어를 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플랫폼의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라는 건 뭐냐면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또 관점들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방화된 온라인 컨텐츠인데요. 그 컨텐츠들을 소셜 미디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는 내가 올리는 사진이라든가 내 글이라든가 그리고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트리플 미디어, 이제 소비자가 브랜드를 컨트롤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정했는데요. 인터넷 발전과 휴대폰 보급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이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TV를 켜야만이 정보를 들을 수 있고, 라디오를 켜야만 정보를 들을 수 있고, 지나가는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나 택시 안에서나 들었던 게 다인데, 이제는 손 안에 모든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시간이 나든 안 나든 그것들을 습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 미디어 손바닥 안에 있는 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이 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을 하루 종일 접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수신자, 우리 이제 소비자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엄청난 정보량에서 우리의 뇌 스위치를 끄기 시작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정보만 얻고, 이런 형태로 정보의 패턴이 변화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계속해서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알림과 좋아요 같은 것도 내가 좋은 것만 알림을 하고 나머지 꺼놓잖아요. 그리고 너무 알림이 막 오다 보니까 카톡도 내가 여러 그룹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그룹은 아예 꺼놓고 선택적으로 내가 이제 정보를 수집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수신자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어떤 절실함을 느낄 수가 없게 되고, 일방적인 방송과 광고가 점점 이제 수신자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나는 언제든지 필요한 것들을 볼 수 있어. 예전에는 우리가 드라마를 보려면 그 시간에 퇴근해서 막 가가지고 그 시간에 친구 약속도 있는데, 야 우리 다음에 보고 나 이거 꼭 봐야 돼, 이번 놓치면은 재방송 언제 할지도 몰라, 그러면서 가서 봤던 아마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죠. 너 방송해, 나는 즐길 거 다 즐기고 내가 여가 시간이나 아니면 어떤 쉴 때 그걸 들어가서 찾아보는 형태, 이렇게 미디어가 굉장히 변화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의 구조가 이제 발신자,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주도에서 이제 수신하는 사람들의 주도로 점점 바뀌고 있다 보니까 기업의 형태나 광고의 형태가 모든 것들이 변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과연 좋은 광고란 무엇이냐? 이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우리 시청자들이나 아니면 그 수신자들에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좋은 광고란 뭐냐? 커뮤니케이션의 구조 변화와 정보량이 이 폭발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 상호작용하는 광고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광고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어떤 이벤트라든가 뭘 올리면 뭘 준다든가, 요즘 식당 가면은 자기들 식당에서 밥 먹는 거 찍어놓고 올려주면은 음료수나 소주 한 병 서비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광고 마케팅이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신자가 정보를 수집하는 태도의 변화를 또 가져왔어요. 우리가 이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느냐. 그 시간이 지나면서 능동적인 사람들은 정보를 얻는데 많은 주도권을 갖게 되고, 또 수동적인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그냥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기업들이 일방적인 푸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광고하면 사람들이 산다, 이게 아니라 정보를 얻어서 그것을 내가 다시 가공을 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다시 재가공을 해서 본인이 어떤 광고의 역할에 아주 중요한 역할에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는 이제 파워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인스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의 한마디가 엄청난 마케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디오가 기업 네. 안 들리는데? 아 그렇습니까? 이게 다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혹시 다른 분들 더 들어오셨나요? 네. 제가 그거 켜놓으면 이게 좀 느려지는 것 같아서 그 영상을 껐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일방적인 푸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보니까 기업이 이제 다시금 이제 광고를 만들기 시작했죠. 좋은 광고라 뭐냐라고 했을 때 피터 드래커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 광고는 꼭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저 광고가 내 얘기인데? 저건 내 얘기야. 내가 경험했던 얘기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됐을 때 그런 느낌이 주는 광고가 최고의 광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은 나와 관련된 광고, 나와 밀접한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는 일방적인 푸시하는 광고가 아닌 스토리텔링으로서 나의 감정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끌어줄 수 있는 광고에 사람들이 훨씬 더 반응을 하고 그 광고를 기억하고 어떤 구매의 최초 시점으로 갔을 때는 그 광고에서 나왔던 것들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긴다고 합니다. 자, 브랜드 가치를 좌우하는 이제 소셜 미디어를 들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의 어떤 소비 행동에는 입소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그 입소문은 인류 최초의 광고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누구 옆집에 누가 그랬대, 저 건넌 마을에 누가 뭐 어떤 일을 당했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디 갔더니 뭐 내가 시장에 갔는데 어디 가서 뭘 굉장히 싸게 샀대, 뭐 이런 얘기들. 그거 어디서 샀어? 그럼 야 이거 얘기하지 마. 나만 좀 싸게 줬는데 이거 그러면 나만 알려줘. 이렇게 하면서 그게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그래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소통되는 그런 광고로 이제 입소문이라는 것들이 최초의 광고로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입소문보다는 훨씬 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 광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소비자가 정보를 발신하는 기쁨을 발견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그러다 보면 유튜브나 아니면은 블로거나 이런 데 보면 본인이 샀던 제품에 대한 리뷰나 어디 다녀왔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쓰면 사람들은 비슷한 것들을 내가 구해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에어프라이를 하나 사야 되는데 도대체 이 에어프라이가 어떤 게 좋을지 에어프라이의 단점을 막 찾아보고 또 장점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막 찾는데 그 정보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 기업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그 입소문을 통해서 본인이 블로그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것들로 사람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기업에서 주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소비자들의 의견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구조로 지금 브랜드 가치가 변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에어프라이 하나 사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한번 사잖아요. 한번 사면은 5, 6년은 기본 쓸 텐데 그랬더니 단점을 보니까 너무 마르기만 한다. 그럼 촉촉하게 할 수 있는 에어프라이 없냐? 스팀 나오는 게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또 우리는 작다. 5리터는 너무 작다. 7리터도 작다. 더 큰 거 없냐? 막 점점 커지고. 그리고 또 이게 제대로 아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랬더니 또 유리창이 달리는 게 나오고. 소비자들의 필요에 따라서 기업이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계속 제품을 개발하고 바꾸고 그렇게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소문이라는 건 굉장히 큰 기업에 있어서는 자기 생사가 달린
그런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 또 하나는 이제 시청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TV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최강 매체는 아직도 TV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 10년간에 큰 변화의 물결을 TV가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방송사 수익이 좋지가 않아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방송사가 수익이 제일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이버, 그다음에 유튜브, 다음 이런 데서 수익이 더 높아요. 광고 수익들이. 왜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광고가 더 많거든요. 기업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광고를 주려고 합니다. TV 광고는 순간적이에요. 그 시간대 본 사람들만. 근데 온라인 광고는 계속해서 떠다니거든요. 반복적으로 무한으로 광고가 나오다 보니까 언젠간 한 명이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광고 단가는 낮지만 그 한 번 틀 때 단가는 낮지만 그게 기간이 길어지면 엄청난 또 광고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유튜버를 올리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내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면 내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시간을 소비한다. 그럼 그 시간을 소비하는 만큼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에는 이 당신의 채널을 어떤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시청을 했는지, 그리고 연령대가 무엇인지, 국가가 어딘지, 지역이 어딘지, 남녀인지 이런 구분까지 다 통계를 내주거든요. 그럼 그 유튜버가 보면서 내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사람이 3, 40대네? 3, 40대 남자네? 그럼 3, 40대 남자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3, 40대 남자가 좋아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지금까지 모았던 유튜버를 봤던 내 시청자들이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람도 그럴 줄 모르고 하다가 점점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원하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TV 시청 시간과 시청자 수의 변화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사실 텔레비전이라는 거는 고정된 공간에서 우리가 앉아서 이제 봐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TV 시청 시간이 거실이나 뭐 아니면 안방이나 TV를 놓으면은 거의 뭐 침대에 누우거나 소파에 앉아가지고 방바닥에 앉아서 볼 때가 되게 많은데 이제는 앉아서 뭔가 하기보다는 자꾸 이동하면서 사람들이 뭔가 접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텔레비전은 예전에는 시청 시간대마다 연령별 시청자들이 있어요. 주말 새벽 인생은 아름다워 뭐 이런 거 6시에 방송하거든요. 누가 봅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이 봐요. 그분들 굉장히 일찍 일어납니다. 뭐 4시면 눈 뜨고 3시면 눈 떠서 운동하시는데 텔레비전에서 하는 게 그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그러면은 그분들이 볼 수 있는 프로는 주말에 인생은 아름다워 건강 프로 같은 거는 새벽 반에 그러면은 또 보거든요. 그럼 주부들이 볼 수 있는 시간들은 아이들 학교 다 보내놓고 드라마 볼 수 있는 아침 드라마. 아침 드라마가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인기를 끄는 거는 다 보내놓고 좀 쉴 때 TV나 틀어놓고 청소할까 하다가 드라마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청소도 못하고 점심이 갑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제일 볼 수 있는 게 제일 먼저 오는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에요. 그 시간대에 나오는 건 뭡니까? 만화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뭐 이렇게 밥할게, 뭐 청소할게, 너 TV 보고 있어 틀어주면은 다 만화만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만화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갔다 오면은 저녁 시간에 이제 그 정보 프로그램 나오죠. 맛집 나오고 꼭 밥 먹을 때 그런 게 나와요. 맛집 나오고 어디 여행 나오고 그래 우리 밥 먹으면서 그 남의 먹는 거 보잖아요. 밥 먹으면 같이 저거 맛있겠다. 내가 먹고 있으면서도 저거 맛있겠다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 시간대마다 시청자의 패턴이 달라지는데 이제는 같이 가족들이 앉아서 TV를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다 사라졌어요. 아마 그렇게 막 같이 모여서 보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 이제는 본인이 보고 싶은 것 엄마는 엄마가 보고 싶은 것 보고 아빠는 아빠씩 보고 싶은 것 아이들은 아이 보고 싶은 것 그러다 보니까 이 스크린의 무한대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 N스크린이라고 하는데 스크린이 무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손 누구나 다 1인이 다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스크린이죠. 스마트폰 안에도 그러니까 이 스크린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 내가 원하는 프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장 큰 본격적인 변화는 눈에 보이는 정보나 자료를 취합하지 않은 시청의 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 TV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고요. TV가 여러분 혹시 극장에서 영화와 TV와의 차이가 뭐냐면요. 나레이션이 있고 없고예요. 단순하게 표현하면. 영화에서 나레이션이 많이 안 나오죠. 거의 없죠. 그림으로 중간중간 설명하고 이해하게 되죠. 근데 TV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채널 돌아갑니다. 왜? TV는 앉아서 계속 보는 게 아니거든요. 틀어놓고도 딴 거 하고, 틀어놓고 밥 먹다 딴 거 하고,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장난 갖고 아이 놀면서 만화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TV에서는 무음, 소리가 나지 않으면 NG가 나는 거예요. 방송에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3초 이상, 5초 이상 소리가 없으면 NG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청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리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좀 얘기 좀 안 듣고 싶고 라디오도 마찬가지고 음악만 쭉 듣고 싶은데 중간에 막 MC, DJ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한참 얘기하고 또 한 곡 틀고 이럴 때도 어떨 때는 막 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청의 변화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그러다 보니까 TV가 점점 한쪽 방에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TV로서의 역할보다는 그냥 TV에 연결된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이런 걸 연결해서 보는 하나의 스크린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